자, 직접 노무원가 차이 분석. 자, 직접 노무원가의 차이, 직접 노무원가의 임률 차이. 이거는 소위 그 근로자의 월급을, 생산직 근로자의 월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임률 차이 하면 뭐죠? 뭐 고가의 노동자도 있었고, 그죠? 저급의 노동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직접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시간당 평균 임률의 표준에서 벗어난 편차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비싼 노동자로서 월급을 더 많이 줬느냐 적게 줬느냐에는 그 임률과 관계가 있다 이런 겁니다. 직접 노무원가의 능률 차이, 이거는 노동 시간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건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능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또 재료가 자꾸 불량이 나다 보니까 계속 생산에 더 많이 투입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계가 자꾸 고장나 해가지고 노동 생산 시간이 늘어나는 요인도 있죠.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누구한테 책임 물리려는 것보다도 이거에서 왜 발생되고 어떻게 하면 개선하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뭔가 활동하는 데에서 뭔가 비교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뭐 엄마나 뭐 아빠 입장에서 막 혼나겠죠. 주로 엄마들이 막 잔소리도 하고 혼나는데, 혼내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거기다 중점을 두면 안 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되지를 우리가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관리고 통제예요. 누구한테 꼭 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률 차이. 자, 높은 임률의 숙련 작업자가 비숙련 작업자가 하는 낮은 임률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이건 진짜 뭐 하는데 뭐 칼로 해도 되는데 갖다 도끼를 쓴다거나 뭐 이런 경우죠. 그죠?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네, 어느 공장에 가보면요, 이 초과 근무 수당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낮에는 대충 하고 슬근슬근 놀다가 저녁 때만 되면 또 일찍 퇴근도 안 해요. 저녁 때가 되면 항상 이 초과 근무 수당도 받고 또 저녁도 먹고 이렇게 퇴근하는 근로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능률 차이, 작업자의 숙련도 차이, 또 감독자의 소홀, 이것뿐만이 아니라 했죠. 아까 원재료의 질의 문제 있을 수도 있고요, 기계가 고장 나거나 뭐 또 그죠? 뭐 이런 이유에서도 발생한다 그랬었습니다. 자, 임률 차이. 고임금 숙련 노동자에게 단순 작업을 시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죠. 그죠? 일은 단순한데,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은 공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장이 자꾸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졌어요. 많은 공장들이. 그러니까 생산직 근로자들이 기술자들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주 경력도 있고 뭐 월급도 센 분들이 그냥 단순한 일을 하는데, 그냥 뭐 이동이라든가 뭐 지켜보는 이런 일만 하는데도 연봉이 뭐 1억 5천씩 되고 이런 공장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주 입장에서는 지금 저 사람도 그냥 폼을 앉혀놓은 거지, 기계가 다 검사하는데 왜요? 기계가 뭐 초음파라든가 아니면은 뭐예요? 레이저로서 뭐 하자 검사라든가 뭐 이런 걸 다 하는데, 관리자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지켜만 볼 뿐이지 아무 하는 일도 없어요. 근데 연봉이 막 한 1억 5천씩 준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새 이제 생산 환경이 바뀌고, 또 CIM 컴퓨터로서 모든 걸 통제하는 FA 공장 자동화라든가, 또는 뭐 AI 구조의 생산 구조, 이런 데서는 노동자 근로자의 뭐랄까 능력이라든가 또 역할이나 책임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도 임금이 비싸다.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계산하고 싶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노사 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작업 할당을 담당하는 생산관리자는 노무원가 임률 차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가의 임금이 숙련 노동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글을 써야 될 때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국내에 있는 공장들이 자꾸 중국으로 갔거나 베트남으로 막 가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근로자보다 5분의 1, 심지어는요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월급하고 중국 근로자의 월급의 20배 이상이 차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공장 관계자들은, 회사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을 뜯어서 중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도 임금이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뭐 한 5배 정도, 5배 이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로 갔어요? 베트남으로 간 거예요. 베트남 왔더니,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가 이제 솔직히 뭐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나이키라든가 이런 거, 또 이런 축구 강국들, 제품들을 어디 가서 막 생산하냐?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순 작업은 뭐 뽀매는 일, 뭐 풀칠하는 일, 뭐 이런 단순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저임금. 우리가 이제 커피들도 많이 좋아하죠. 커피 그렇게 먹는데 그 아프리카의 노동자들은 한 달 쭉 일해와도 뭐 한 10여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그 마진은 누가 다 먹느냐? 뭐 이런 커피 상이라든가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무슨 커피숍들 이런 데서는 뭐 500원짜리 갖다가 뭐 5천 또 받고 뭐 이런 구조거든요. 이런 모든 분야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능률차의 책임. 자, 일반적으로 생산 담당 관리자는 노무원과의 능률 차이에 대한 통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능률 차이는 근로자가 일을 더 많이 했거나 뭐 이런 거죠. 그죠? 물론 임률 차이도 있지만은 이 능률 차이는 근로자가 일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런 거죠. 효율의 문제니까. 만약 저품질의 재료 취득에 의한 초과적인 노무 처리 시간이 있다면은 구매 담당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능률 차이의 발생 원인이 숙련 노동자일 수도 있고요. 또 불량 재고일 수도 있죠. 재료. 그 다음에 작업자에 대한 소홀한 감독 책임도 있고, 또 설비 유지 보수 결함. 그러니까 기계가 자꾸 고장나. 그래서 쓸데없이 근로자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률 차이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늘어났다, 생산 시간이 늘어났다 이런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능률 차이는 근로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근로자의 문제이겠죠. 그러나 나머지들은 벌써 다 다른 요인들이죠. 그래서 차이 분석의 의미가 해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계한 입장에서는 뭐 숫자로 계산해내겠지만은 이것까지 분석하는 능력까지 여러분들이 길러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동 재적 원자비 차이 분석에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차이 분석에 관한 예제들이 각 단위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예제 11-1번에서부터 쭉 차이 분석 예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거 문제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AQ, PQ, SQ 뭐 이런 거 쭉 표로 그려놨었죠. 그 표만 잘 분석할 수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 표 분석만 잘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예제 정도는 오히려 쉽게 가능합니다. 자, 이거 배우면은 참 신기한 거예요. 야, 이거 관리에게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이거 분석을 하면은 아까 본 것처럼 이런 많은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 관리회계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관리회계를 한 사람들이 기업의 뭐 기획조정실이니 이런 데가 많이 가고요. 또 그런 데 간 사람들이 나중에 회사의 임원급수로 크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직 부분에서 아무리 컸던, 뭐 판매직 부분에서 아무리 컸던, 그거는 누구나 클 수 있는 일인데, 이러한 자료를 놓고 분석을 하고 매칭을 시키고 하는 능력들은 회계 담당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배우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은 회계과 들어왔다는 것이 상당히 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오는 예제들을 꼭 풀어보세요. 여기 넘어가기 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동 제조 관자본가 차이 분석. 변동 제조 관자본가의 차이 분석은 우리가 아까 본 그 재료비 차이나 노무비 차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요. 물론 변동 제조 관자 원가는 그래도 변동비니까 뭐 생산량이나 아웃풋하고 관련성이 있는데 우리가 제조 관자 원가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조 관자 원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변동 제조 관자 원가는 우리 변동비처럼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재료비 노무비처럼 분석이 가능하고, 고정 제조 간접비는 원칙적으로 이런 차이 분석은 불가능합니다. 자,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의 차이,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의 소비 차이. 여기서 소비 차이가 뭐라 그랬죠? 가격 차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왜? 변동 제조 간접비는 거기에 쓰이는 그 간접 원가 요소들이 뭐 수십 가지 됩니다. 수십 가지가 돼요. 그 원인들이 하나하나 다 다른 원인에 의해서 변동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윤활유, 전기료 등과 같이 변동 제조 간접 원가 투입물이 소비 금액과 관련된 편차를 측정하는 것이다. 소비 금액과, 그죠? 소비량이 아니고 소비 금액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거는 가격 차이와 같은 개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비 능률 차이. 변동 제조 간접비 능률 차이는 어떤 기간 동안에 실제 조업도와 표준 허용 조업도 사이에서의 차이에 변동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 중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차지하는 부분을 곱한 측정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우리가 제조 간접 원가를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예정 배부율도 있고요, 변동 제조 원가의 예정 배부율 두 가지로 분리해서 쓰이기도 하고 그냥 하나로 단순화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걸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제조 간접 원가에는 항상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있고 고정 제조 원가 차이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변동 제조 간접비는 우리가 재료비 차이와 노무비 차이와 아주 비슷하고요, 고정 제조 간접비 원가는 전체적으로 사실 예산 차이 아니면 또 조업도 차이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원인이 달라요. 그래서 자,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변동 제조 원가의 실제 배부율과 표준 배부율이 다른 경우, 이건 다르겠죠 당연히. 그리고 변동 제조 원가의 표준 배부율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 잘못 산정했을 경우, 또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속한 원가 항목들을 능률적으로는 비능률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거는 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